그 빈자리가 보이는데 제 눈에는 약간 이렇게 투명 인간들이 있는 것 같고 투명 관객들이 있는 것 같고 꽉 찬 밖에서 오늘 티켓 구하지 못해서 이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만큼 이제 좀 이런 공간을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특수한 아크릴로 안전하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할리우드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있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장률 감독이 있다. 영화 끝나도 출구가 없는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회전문처럼 다시 영화를 보고 또 보고 곱씹어보고 그 뜻을 좀 음미해야 되는 그런 영화를 늘 만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후쿠오카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이랑도 가깝고 여행으로도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도시에 잡혀있는 주름들을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발견해내고 그걸 펴서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중첩된 그 이미지들을 그리고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후쿠오카도 그런 면에서 다시 그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안에 사람들, 그 안에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된 영화여서 꼭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감독님이 계속 외국에서 작업한다면 아마 이런 비대면 시국에는 쉽지가 않을 텐데 다음 작품도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후쿠오카를 가지고 감독님과 오늘 특별 게스트 주연 배우이신 권혜우 배우님까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괜찮아서 가서도 될까요? 아, 네. 저 판이 있으니까 저도 이 숨을 쉬기가 조금 힘들어서 자꾸 말문이 막혀서 벗고 그러면 2단계 기념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겁게 2단계 잘 지켜서 1단계로 낮춰지는 날을 꿈꾸며 일단 먼저 이렇게 관객과의 만남을 하게 됐는데 두 분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이 시국에 개봉을 하셨는데 어떤 신경이신지. 요즘 집에 청소만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쿠오카에서 참 쑥스럽네요. 고노 역할 같은 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마스크 벗으신 모습을 보게 된 장률 감독님. 네. 네, 좀 반갑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신지. 근황이 근황 요즘 어떻는가?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똑같고 여러분들을 보게 돼서 반가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약간 저는 지금 이제 그 소통을 위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전 진짜 이번 작품이 도시가 어디일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감독님들이 영화 만들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다음 이야기는, 그리고 또 어떤 배우들과 작업을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감독님의 작품은 늘 배경이 어딜까, 그 배경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야,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펼칠까가 그 이후에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주 군산 이어서 작업을 하실 때 제가 고성을 추천해 드렸어요. 감독님은 기억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냥 흘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흘려 들었나봐요. 네네, 아마 고성 가보셨을까? 어쨌든 제가 막 강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후쿠오카를 작업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의아하긴 했었어요. 왜 갑자기 바다를 건너가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진짜 감독님은 어떤 모양으로 후쿠오카를 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이 꿈과 현실 그리고 이제 그 이 세계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와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님 작품 속에서는 꼭 한 명씩 나오는데 귀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이 도시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감독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소담이 어떤 인물일까 가장 미스터리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후쿠오카를 접근을 하시고 그 귀신 같은 시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후쿠오카로 가셨는지 제가 그렇게 고성을 추천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고성 옆에까지 갔습니다. 네. 그 정동진? 네. 맞죠? 네네. 영화제. 거기에 갔다가 고성에 가자고 계획을 했고 그런데 뭐 하여튼 조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네. 못 갔고 그 고성이라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좋아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허용만 화백의 백반기행. 그거는 이제 계속 보고 고성에 맛있는 두 집이 있어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정동진의 별 맛없는 집에서 네. 고뇌요 배우인데 붙잡혀가지고 술만 먹었습니다. 그게 고성을 못 간 이유. 뭐 제일 큰 이유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일단 하나 질문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왜 후쿠오카를 갔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고성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후쿠오카는 자주 가셨던 곳이잖아요. 사실은 영화제 때. 한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거기 영화제 아니면 다른 오늘 저희 고성 갈까? 잘 들리지 않는가요? 네. 좀 죄송합니다. 들리세요 잘? 네, 좀 죄송합니다. 무슨 질문? 후쿠오카 어떻게? 네, 후쿠오카 2년? 네. 네, 그 후쿠오카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10년 다니니까 정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친구도 생기고 그런데 그것보다 후쿠오카라는데 가면 모르겠고 후쿠오카를 떠나면 또 알 것 같고 그래서 뭐 계속 10년 다녔는데 계속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니까 뭐 영화 감독은 뭐 궁금함은 뭐 영화 찍는 쪽인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러면은 같은 계절에 후쿠오카를 방문을 하신 거죠 주로? 네. 그 제가 진짜 이 영화의 귀신이라고 또라이라고 불리는 소담의 시선이 감독님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박소담 배우 절대 연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제 시선보다 요즘 살면서 항상 우리 주변에 그런 시선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시선들 그게 뭐겠는가. 그래서 그래도 아름다운 박소담 배우가 나와서 그런 시선을 대표해가지고 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감독님이 박소담 캐릭터라고 했다면 출연을 안 하셨을 거다라고 그 전에 이제 그 박해일 배우가 계속 페르소나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저는 이제 그 군산부터 이어지는 이 영화에서 박소담 배우가 감독님의 페르소나가 아닐까 얼굴은 닮지 않았지만 그런 그 마음의 어떤 영혼의 그런 비슷함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캐릭터가 그 후쿠오카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 도시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의 그 캐릭터는 해요라는 남자잖아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곳에 놀러 앉아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진짜 후쿠오카 가면은 그런 바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독님의 영화에서 권혜요 배우를 왜 못 봤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 작업인데 굉장히 익숙하고 지금까지 정말 같이 안 했다는 거야? 시도가 없었을까? 제안이 없었을까? 오히려 좀 약간 지금의 출연이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오늘 자리에는 같이 못했지만 윤재문 배우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독님과 인연이 닿으셨는지. 글쎄요, 윤재문 씨가 무슨 다리를 놓지는 않았죠? 전혀 놓지 않아요. 네, 전혀 놓지 않았죠. 그건 아니고요. 네, 완전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 부산영화제 그 밤에 어느 길거리 어딘가에서 하는 술집 어딘가에서 감독님과의 만남에서 뭐 한번 같이 하시죠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부산영화제 기간에 있었는데 오늘 윤재문 씨가 전화가 왔는데 이미 서울에 올라가 계신 장윤 감독님께서 약간 좀 더 확인 전화차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뭐 그렇게 만나서 시작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처음 만나 1월인가 12월에 만났었던 것 같아요. 1월인가. 네. 이번 작품에서 이제 그 감독님의 작품에서도 첫 시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우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해요. 어색해요. 어쩌다가 라임이 맞아버려가지고 네, 네 해요. 근데 이게 뭐 의도면 의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감독님의 어떤 우연이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영화 속에서 불려진다는 게 그 캐릭터로 이름이 불려지고 호명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해요. 일단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 극 중에서 늘 어떤 롤 배역을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자연히 자기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좀 고민이 있었죠. 그게 글쎄요. 그게 관객 저도 마찬가지인데 관객들 입장에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도 저도 약간 좀 걱정이 됐었고요. 약간 기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었었고. 키치. 네. 네. 뭐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략 생각한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바라본 나는 많이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극 중에서 보여주는 권혜요라는 배역은 장유 감독님께서 바라본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 하려고 했죠. 네. 다행히 극 중에서 이름은 불리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이름을 불렀으면 더 이제 네. 못 견디죠. 네. 감독님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시나리오에는 호명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권혜여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꾸셨을 텐데, 소담 배우는 원래 캐스팅이 먼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을 때 왜 이번에 이렇게 그 배우들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상기하게 되는, 불러오게 되는 이름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뭐 감독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귀찮아서. 장명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글을 쓰실 때 항상 그 극중 이름 정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고개를 세게 끄덕끄덕하시. 전혀 없이. 정답.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름이 조금은 그래도 이제 좀 평범한 이름이었다면은 좀 그래도 이 부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요, 재문, 소담, 굉장히 사실 평범한 이런 인간계에서 조금은 독특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성이 있는 사람일 거라는 느낌을 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인물과 순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되게 묘하게 상치되는, 어우러지지 않는, 그래서 마치 이 영화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게 하는 것 같은 것들을 조금은 이름 안에 담았다라는, 이게 과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걸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감독님은 어떤 느낌을 좀 가져가셨다고 보시는지. 네, 귀찮아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영화 다 찍어놓고 네. 편집하고 볼 적에는 좀 어떻게 저도 좋았습니다. 네, 그 어떤 이유들도 보이고, 제 모르는 이유, 아니면 억지로 찾는 이유. 해요란 이름이 독특하긴 독특하지만 그 안에 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네. 그래서 운명적으로 바다 건너서 후쿠오카에 외롭게 사시고, 제 문의는 문자란 그래서 네, 제라는 것도 한자로 보면 집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문자가 있는 집. 네. 이건 진짜 영화 다 찍고 할 일이 없어서 생각한 거고, 영화 찍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소담이도 좀 그 이름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순이, 순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이름이지 않습니까? 순이가 제일 가면 같죠. 네, 뜬금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 3명, 4명 그 공간에서 잘 같이 놀고 있지 않겠는가. 네, 바를 하고 있으니까 술을 권해요. 네, 무리한 해석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해주겠죠. 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미끄러지는 멜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 굉장히 1대1의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관계가 꼬여버리면 다 불발되기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현재에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뭔가 기운은 있지만, 이들이 과연 이 영화가 클로징이 되고 나서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은 이후에도 어떤 사랑을 이어나갈까? 그런 기운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그 앞길이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늘 감독님은 가슴속에 멜로를 품고 감독님의 작품의 멜로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역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그런 농도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그 기운이 깊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멜로 영화를 본격적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별로 많이 선택하지 않았던 권혜요, 윤재원이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하셔서 멜로의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권혜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중년의 이 배우에게서 어떤 면모를 보아서 배우로서의 어떤 지점들이 이 영화 안에 녹아들었고, 그런 뉘앙스나 정서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배우 권혜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감독님께서. 실제 권혜요 배우와 이 영화 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 팬이고 권혜요 배우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고, 윤재문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배우의 이전에 연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잠깐 어디서 만나도 좀 배우지만 또 이 두 사람 몸에서는 좀 옛날 정서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나이 들어 보인다. 그건 사실이고, 그런 느낌, 이렇게 옛날 정서에 그거는 제 나이 좀 더 많으니까 보통 이렇게 제보다 나이 많는 사람들인 데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또 비슷한 사람 아니면 좀 어린 사람 돼서 보면 좀 동지본 그런 감, 네, 이렇게 친숙한 감, 네, 그 어떤 옛날 아니고 이전에 그런 정서에 아직 빠졌든지, 아니면 빠져서 못 나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버리지 않았든지, 네, 그런 이렇게 복합적 그런 감정을 권혜요 배우 몸에 좀 많이 보이지 않는가. 네. 혜요 배우님, 이 해석에 대해서, 감독님의 바라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트렌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얼리어답터고요.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오래된 물건들, 오래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오래된 것에 대한 기운이라면 저는 재문 씨나 저보다는 대략 박혜희 씨가 신득한 사람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뭔가 애니메이션처럼 네. 거의 좀 박혜희 씨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연출자가 바라본 또 배우의 모습이 있으니까, 네.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셨고, 혜요라는 그 인물은 벌써 거슬러 올라가 보면 28년 전에 어떤 여인을 굉장히 열렬히 사랑했고, 그러나 그 사랑이 불발됐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많은 시간 동안은 그 기억들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사느라 바쁘고, 일본에 와서 정착하느라도 바빴고, 나이가 들어가고, 그 감정들을 잊고 살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이제 그 뜻하지 않는 방문을 맞닥뜨렸을 때 다시 한번 그 감정에 빠져들고, 마치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유치한 모습을, 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짜 다 유치하더라고요. 저 아저씨들은 저러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본적으로 수컷들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설인가요? 네, 거의 정설에 가까운 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인물을 나이에 40대면 이럴 거야, 50대면 이럴 거야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깨고, 굉장히 한 사람 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어떻게 보면은 한 2박 3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일어난 변화 같은 것들, 그 과거를 지금 현재에 불러와서
그 추억으로 빠져들고 어떤 면에서는 밀쳐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캐릭터를 어떻게 좀 이해하고 접근하셨는지 어떤 표현법을 쓰고 싶으셨는지.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찍을 때 시작할 때 글쎄요 저만 그랬는지 재문 씨하고 심각하게 그때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하신 거.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있는 닥쳐온 상황들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순간순간 해내는 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 작품 자체를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촬영하는 내내 떠올렸던 느낌은 그 후쿠오카라는 공간이 한국어 또 일찌감치 해외에 개방이 된 도시였고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 술도 제일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저로서는 저야로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주 방문했던 도시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옆에 여기 있는 권혜원은 그곳에서 20년 넘게 살아오고 있는 한 남자인데 누군가에 다시 방문자에 의해서 그 공간이 다시 낯설어지고 그리고 또 마치 방문한 재문은 마치 그 동네에 거의 살던 애처럼 거닐고 있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관객들에게 이렇게 떨림이나 진동처럼 다가갈까 그냥 그 정도의 궁금함만 있었지 이 영화는 사실 이야기는 단순하잖아요. 단지 그 소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사실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의미 부여만 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저희는 둘 다 인재문 씨나 저나 둘 다 내 앞에 나타난 갑자기 뜬금없는 젊은 한 여성으로서만 인지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특별한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늘 이제 배우님께서 한 다른 작품에서는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는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서 이 사람한테서는 이렇게 답이 보이는 말을 기대를 했다면 지금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티격태격 굉장히 네, 소년 같은 아까 이제 그 철들지 않는다고도 하셨는데 그런 대사를 할 때 좀 새롭다라는 생각도 하고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그 배역이라고 하잖아요. 배우가 맡는 역할. 그러니까 롤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한 영화라는 것이 구성 속에서의 어떤 사건을 향해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인물들이 있다면은 목적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파하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설득하거나 견뎌내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롤의 역할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장유 감독의 작품은 어떤 사건과 목적이 없어요. 굳이 내가 목적을 정한다면 이 귀찮은 놈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저 재문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정도가 이 영화 전체에서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 영화 전체를 제가 사건으로 혹은 영화를 이해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써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모니터를 보고 있는 감독님께서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서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다른 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장유 감독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상기가 돼서 근데 통편집 돼가지고 어차피 못 보실 거예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상황만 주시고 그냥 오면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보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네, 제가 그날 정말 잔인한 짓이기도 하고 촬영 끝나고 가서 거의 이제 그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불킥 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잘하는 건데. 왜냐면 대사를 다 만들어서
하라고 저는 이제 작은 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말 이 짜여진 대본 안에서 배우님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 유동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셨을지 좀 궁금한 지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그 전등을 가지고 있는 장면은 사실은 이제 그 우연히 배우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 속에 그런 우연성이 많았는지 대사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업하실 때 어떠셨는지. 글쎄, 제가 기본적으로 지난 꽤 긴 시간 동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애드립을 잘 안 합니다. 거의 하지 않는 편에 가까운 연기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에 대한 기대도 사실 많지 않아요. 저 역시 기본적으로. 근데 첫 촬영장에 제 분량은 없었지만 일종의 구경차, 첫 촬영 분위기는 어떻게 되나, 장례 감독님 촬영을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놀러 갔던 자리에 갑자기 저쪽 구석 가서 등 좀 들고 있어봐. 이걸 어떡하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분을 까먹었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 했냐고요. 근데 이 꽃과 안에서의 제문과 해요의 관계는 어쩌면 잘은 모르지만 감독님께서 저와 제문이를 그냥 보고 또 생각하신 게 있었나 보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실제로 제가 제문 씨를 너무 좋아하고 제문 씨와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영화를 본 다음에 사실 집이의 가장 단점인데 영화 속에서 벌어진 연기와 생활 속에서의 순간을 갖다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해버리는 순간 영화를 보시고 가실 때 기분이 어떠실까. 그래서 이름까지 똑같아 버린. 네. 그래서 제가 얘기는 평소에 제문 얘기하는 말투입니다. 저리 가 씨. 앙수. 네.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도 오픈 채팅방에 벌써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과 좀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짤짤이 장면이 그 실제 현장에서 배우들 모습에서 가져온 거라고 들었는데 또 혹시 배우들의 실제 모습이 반영된 게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께. 그래서 지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혼동되면 안 되지만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좀 관찰하시고 활용하셨는지. 새 배우는 저 현장에서 아주 집중력 있게 최선을 다한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가 뭐 12개차인가 빨리 찍어야 되니까 뭐 거의 이렇게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짤짤이 그 장면, 짤짤이 장면은 원래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막 뭐 한 컷을 찍고 단신을 찍고 틈만 나면 짤짤이를 해요? 두 사람이 네. 짤짤이를 막 하는데 근데 제 짤짤이는 몰라요. 네. 둘이 너무 재밌게 노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끼워줘서. 이거는 뭔가? 그래서 참고로 노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진지했었어요. 아니 아까 그렇게 트렌디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더니 거의 뭐 한번 가서 짤짤이 놀고 그래서 제 그 방법을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다가 뭐 재밌다. 뭐 둘이 연기도 재밌지만 그 소리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짤짤. 아니 그 동전 가지고 이 안에서 그 안에 승부가 누구 있는지 그래서 뭐 같이 하자니까 권예요 배우와 윤재문 배우 그 모든 컷 모든 씬에 다 집중해서 연기를 뭐
열심히 하셨는데 짤짤이 그 장면을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겠는가. 아시겠지만 일본 가면 이제 돈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좀 처분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네, 네, 짤짤이 얘기까지 듣는 걸로 하죠. 네. 다른 장면들도 아마 이제 그 작은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시지 않았을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영화 보면서 사실은 감독님이 참 시나리오를 효율적으로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굳이 언어를 마스터하지 않아도 국제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한국말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나오는 계속 이제 거의 무건수행 하셨던 분도 일본어를 안 해도 일본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소담 배우도 계속 이제 일본어를 하지 않지만 소통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연기에서 오는 상대 배우들과의 호흡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약간 미스테리하고 신묘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상하지 않아. 저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게 납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이 어느 순간 허물어지는 것 같은 순간을 포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감독님께서 지금 어느 경계를 넘어서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 작품부터, 초기작부터 보면 계속 경계를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안에서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서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의 허물어짐, 그러니까 말이 그냥 어떤 한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 영화에 꼭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일어를 쓰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담이라는 캐릭터에게 준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 언어라는 거는 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생기고, 그런데 실제 소통의 많은 벽은 언어에서 옵니다. 꼭 외국어가 아니래도 우리말이라도 그 말은 마지막 소통을 위한 말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서로가 소통이 단절되고 벽이 되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자기 말하고 서로 다 자기 말하고 자기 말투로 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영어 하는 사람, 어느 나라 거리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막 합니다. 상대방이 뭐 알아들어도 합니다. 그게 또 이 언어라는 건 또 언어 속에 또 권력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언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언어로 막 들여못 댑니다. 그건 뭐인가? 그래서 서로 말하고 그러면 좀 더 서로 소통이 되고 알아듣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다 하면, 언어의 유토피아가 있으면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되지 않겠는가.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 3분께는 굿즈 선물도 있어요. 네, 감독님 작품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네, 일단 자력갱생님이 언어의 유토피아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질문은 권혜호 배우님께 드릴게요. 네. 영화상 한 여자와 두 남자의 사랑관계가 진짜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 주셨어요. 네. 혜요의 네, 마음, 아니면 권혜요라는 사람의 마음, 네, 두 가지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냥 여성분의 처분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독님은 그러면 어느 캐릭터에 더 감정이입을 하신 건가요? 이거 그냥 제가 제문, 해요. 재밌네요. 다 한심한가요? 뭐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니까. 다 한심하다고 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권혜여 배우님께 또 권혜여 배우님은 오늘 의상이 후쿠오카 해요의 의상과 같아 보이는데 해요의 스타일인가요? 권혜여 배우님의 스타일인가요? 계속 지금 이제 그 해요와 해요 사이에서 지금 다 분리 작업을 계속 이제 하려고 저희 강북구 의동 살고 있는 해요의 평소의 스타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좀 반영을 하신 거죠? 후쿠오카 스타일. 네, 그렇죠. 원래 이 후쿠오카 영화 속에서도 실제 배우들이 가장 자기가 평소에 그냥 편하게 입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그렇게 진행했으니까요. 네. 오늘 의상을 이제 그 좀 배우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다 배우들 옷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담 배우가 계속 파리 에코백 메고 나오잖아요. 소담 배우 개인 소장품일 것 같긴 한데 다음에 파리로 가실 건가? 그런 생각을 넘겨지고. 그건 아니고 그 가방? 네. 그건 군산에서 네. 저 문소리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아. 그 안에 그 네. 소연인가? 네. 그 소연. 네, 소연? 네. 네. 그래서 그 또 한 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파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제문하고 해요를 갈라놓게 만든 순이를 소담을 통해 후쿠오카에서 다시 만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문하고 해요를 갈라놓게 만든 순이를 소담을 통해서 후쿠오카에서 다시 만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셨는지. 저는 좀 순위가 이 해요와 저 제문이를 갈라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해요와 그 제문이 그 아름다운 순위를 어디다 쫄은 마음으로 그 순위를 어디다 보낸 것 같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저도 모르고요. 하여튼 사라지게 만드는 거는 순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요와 그 제문이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 자기 욕망 거기에서 아름다운 순위가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적으로 권혜요 책임이고 윤재는 제 책임인 것 같고 근데 저기 영화 속에서는 한 번도 순이가 아름다웠다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청소하시는 분들. 네. 순이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판타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인물? 있습니다. 또 질문은 유키와 우동을 먹을 때 소다미는 왜 이 셋을 추억을 담는 것처럼 행동했는지, 그리고 세 주인공들이 지나간 자리에 담벼락 사이 잉어가 헤엄치는 호수를 비춘다던가 담배를 들고 있는 조각상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디테일한 질문이신데 그 감독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혜요와 저 윤재문이 그 불명증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소담이 거기 있고, 그리고 세 명이 지나가니까 카메라가 저 옆에 그 잉어를 비춰줬는데 그 호수 아니고 그거 뭐 이러는가? 연못. 연못 거기에 이렇게 저 연못 거기에 그 잉어들이 이렇게 티각티각 하는 거 처음 듣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영화 찍다가 그 공간에 이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잉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그쪽을 비춰줍니다. 네. 그러면 그 잉어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진짜 예상대로 질문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대한 많이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수담 배우는 이 언어 소통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박수담 배우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비해서 권혜요와 윤재문 배우는 타인과의 대화가 없어 보이는데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실제 두 사람은 소통에 문제 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절친이 그 어떤 그 청춘 시절에 같이 좋아했던 어떤 여성 때문에 그 관계도 단절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문제는 소통을 못하는데 문제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소통에 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소담과 중국 여성과의 대화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소통하는 두 사람과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해와 재문의 대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읽었나요, 제가? 소담과 중국 여성과의 대화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소통하는 두 사람과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해와 재문의 대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중국 여자 나오는 그 씬에 그 공간을 떠나면서 해요 대사에 나도 알았고 뭐 알았고 뭔가 하니까 소담이 우리는 너무 긴장해서 너무 긴장하고 살아서 그래요. 네. 그거를 소담이 제대로 얘기했지 않았겠는가. 우리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면 소통이 어느 정도 됩니다. 네, 긴장하면 다 되지 않고. 네. 권혜요 배우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문과 혜요는 어쩌면 순이보다 서로를 더 신경 쓴 절친 선후배잖아요. 재문은 사실 순이보다 혜요가 더 그리웠을 것 같아요. 혜요는 계속 안 그런 척하고요. 뭐 저희가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순이가 떠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있었겠죠. 네. 혜요님. 순이 말을 안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순이가 존재했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도 해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듯이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사는 이유들 이것에 대해서 끝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뭐 그런 일도 있는 것처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두 명이 하나 제일 걱정했던 건 영화 찍으면서 하나는 아니죠. 한 두 가지 걱정이었었는데 중년의 남성과 정체불명의 묘령의 한 여성과의 이 동행이 불편해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구석에서 누구하고도 소통을 단절하고 구석에 있는 물론 우리의 대화가 그렇지 않았긴 다행이긴 한데 그 두 남자의 삶이 사람을 지치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은 좀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기억이 있냐고 하셨냐면 이게 2018년도 봄에 찍었거든요. 벌써 2년하고도 거의 반을 통과하고 있어서 지금 질문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생각은 했었고 둘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 이게 좀 약간 관계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감독의 영화 매력인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여기서 또 정답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정답이라는 것도 없고, 그죠?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한 장면 한 장면이 긴 호흡으로 이어지고 셋이 연극을 하는 장면은 7분 가까이 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럴 거면 연극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는지 촛불을 볼 때 촛불이 꺼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촛불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테이크를 좀 몇 번 갔었죠? 촛불 때문에 간 거 아니고 네, 그렇죠. 옆집에서 시끄러웠죠, 옆에서. 술 먹는 사람들 막 소리 내는 네. 글쎄요, 긴 장면들을 하는 일은 늘 촬영할 때는 늘 좋은 긴장감을 만들어서 되게 즐거운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긴 호흡의 장면들은 대략 그런 장면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 보시기에 스트레스가 세지 않나? 이 질문도 재밌는 것 같아요. 소담이가 혜와 재문에게 두 사람이 똑같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어떤 점이 같다고 보셨는지 겉으로 보기엔 말투와 성격이 모두 상이한 두 사람인데 왜 자꾸 이렇게 똑같다는 말을 아저씨는 뜻 아닌가요? 그냥 뭉뚱그려서 아저씨니까 감독님 어떤 집착? 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집착. 아저씨 아니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원빈이고. 아니면 아저씨의 집착?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극 그 장면에 네. 실제 한나는 그 인물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한번 어떻게 풀어보는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나는 권혜요 배우, 윤재문 배우, 이전에 다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소담 배우도 무대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 영화 준비할 적에도 어디서 연극을 한 데 가지고 이제 초청받아가 본 적도 있고, 그러면 이 세 명 다 연극 무대 사람들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안에 인물의 설정은 또 연극반에 거기에서 그 장면의 구상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숨가쁘게 질문을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질문 아마 이제 감독님이 많이 답변을 해주시기도 한 것 같긴 한데 박소담 배우가 벤치에서 대하는데 설정상 두 배우가 들고 있는 책은 연출상 어떤 의미로 설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다고. 감독님 이제 책들이 나오잖아요. 금병매라고 서울의 그 정문서점 헌팅할 적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제 그 서점에 있는 책인데 워낙 근데 이제 금병매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세니까 아마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김병매라는 책은 보통 얘기할 적에는 야한 소설이다.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소설입니다. 근데 야한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 뭐 욕망을 앞에 씌워놓고 실제 뒤에 다른 얘기하는 위대한 소설인데 뭐 그런 소설이 거기 있었고 또 일본에도 이리의 서점 있지 않습니까? 그 저 후쿠오카에 네. 서점이 다 나오고 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뭐 80년대 뭐 권혜영 씨도 뭐 책을 많이 본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아니 그 윤재문은 아예 대놓고 네. 얘기합니다. 안 보신다고요? 아니 너무 많이 본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권혜여 배우님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이 질문을 드리죠. 도입 부분에 권혜여 배우가 등장 없이 나레이션으로 연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니까 감독님께도 질문이기도 한데 또 권혜여 배우님께서도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서점에서 졸고 있는 제문에게 던지는 그건 제가 한 우리 감독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환청이라면 좀 그렇고 근데 그 환청을 꼭 질병으로 보지 않으면 실제 모든 사람이 다 환청이 있습니다. 그 공간 그 공간에서나 그 서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8년 동안 이 두 친구가 내왕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매일매일 서로 생각하는 것 같고 매일매일 생각하면 어떤 소리도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었던 거겠죠. 늘 네. 의식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계속 밀어내면 근데 이렇게 만약에 영화적으로 구성으로 본다면은 그 앞에 그런 환청같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담이 후쿠오카행을 제안했을 때 떠나기가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정말 그 여행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발이 묶인 시기에 그 후쿠오카로에 이렇게 내가 발을 좀 약간 이렇게 땅에 붙이고 여행하는 것 같지 않고 둥둥 떠다니면서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매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 질문들이 오늘 밤새도록 올라올 것 같아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들 안에는 제가 이제 어떤 영화에 출연했었나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삭제된 장면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슬슬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사실 보면 볼수록 더 나오는 영화이기도 하고 답이 없지만 묻고 답하는 사이에 어떤 이제 그 자기만의 결론, 나를 대입시켜서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고 이런 영화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느끼게 되지만 필요함이 크지 않을까. 좋으면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전화번호를 부르고 전화를 했을 때 그 정은 서점으로 서울의 정은 서점으로 연결되는 그 장면 저는 진짜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이 연출자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를 허무는 것들은 끝이 없겠구나. 다음 장소는 어디가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오늘 제 질문과 관객분들의 질문으로 후쿠오카의 도시를 이렇게 탐험을 했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분께 이 시간에 어떤 의미였을지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마무리 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여 배우님 먼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전에 굉장히 즐거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간적으로 한 13일 정도의 짧은 후쿠오카에서의 여행 같은 잠시 소풍 갔다 온 느낌 정도로
거의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하루에도 엄청난 게 걸었습니다. 후쿠오카, 텐진과 하카타이들 계속해서 걸으면서 카트를 밀고 걸으면서 촬영을 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그렇게 가까운 50분 거리에 있는 도시조차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만나는 또 후쿠오카는 영화가 갖고 있는 내용, 기계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좀 그리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 영화가 사실 칼라로 보셨지만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흑백 모니터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전히 이 머릿속에 항상 흑백으로 이 영화가 기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기억될지 무척 궁금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어려운 시기도 방해 없게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지고 개봉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도 그러면은 감독님이 제안을 혹시 좀 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지. 네, 감독님, 네. 이제 고뇌요 배우께서 후쿠오카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걸어 다니면서 찍었다. 그 얘기는 뭔가 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배우들 다 차 없고 다 걸어 다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다 고맙고 오늘 윤재문 배우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고 그런데 권혜유 배우와 윤재문 배우의 친한 사이 많은 사람들 너무 이렇게 잘 알고 하는데 후쿠오카에서 둘이 친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상? 너무 친하고 네. 그래서 뭐이지? 그런 생각도 했고 마무리 같이 그래서 다음 작품 하실 거예요? 네, 같이 네네.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집이가 또 있어요. 연달아서 있어서 또 이제 또 내일도 모레도 더 남은 질문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